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올린 이 달러 영상에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을 좀 펼치긴 했지만 그 또한 제 생각이고 미래만이 이 검증을 해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거 있는 이유와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서두에 쓸데없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지금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있고 현금이 조금 있는데 이걸 그냥 방구석에 통장에 묻어놓고만 있는 게 과연 정답인 걸까?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앞으로의 이 미래에 대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내가 이 깡씨 영상을 몇 차례 봤는데 아직도 구독이 아니다 하신 분은 이 우측 하단에 이 구독 버튼과 좌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서두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이 채권이라는 것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식은 고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사실상 투자 원금을 다 잃어버려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을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수익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금, 달러, 엔화, 이 채권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원유, 이 변동성이 큰 원유와 신흥국 통화, 그리고 주식이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전적 의미로 이 안전자산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안전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시기를 잘못하면 이 또한 이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은 당연하게도 역시 시기를 잘못 만나면 당연히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기는 도대체 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이 100% 안전한 것은 없는 법이거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은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현재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접어든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고 20년도는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우선 이 차트는 미국, 유로, 일본 은행들의 이런 자산 변동을 전년 대비 이 상승률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렇게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면 이 자산의 변동이 전년 대비 이렇게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자산 변동이 이렇게 줄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차트는 OECD 경기 선행지수이고요. 선행지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그리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추세가 이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턴 어라운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기 흐름과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의 이 유동성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는 당연히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유동성을 확대하게 되면 이 경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에 따른 이런 시차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이 경기의 회복 초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 지표는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과거의 경기가 좋았던 시기와 나빴던 시기에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흥국의 주가지수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과거 이 97년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98년도 이후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던 시점에 신흥국의 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약 2003년도부터 이렇게 장기 상승기에 신흥국의 주가는 이렇게 매우 큰 폭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2009년 리먼 파산 이후에도 이 주가 지수는 크게 회복하여 전고점 이런 근처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2016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18년 초부터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신흥국 주가들의 움직임이 매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흥국의 대표적인 ETF를 할 수 있는 이 지수를 보게 되니까 경기가 좋으면 신흥국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이 2020년 이후의 흐름은 만약 경기 선행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앞으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움직여주게 된다면 주가 지수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니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깍시 너가 좋아지는 걸 확신하냐. 물론 맞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 안전자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채권이 해당이 되겠죠. 안전자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OECD 선행지수의 하락은 이 채권 금리의 하락, 그러니까 채권의 강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금융시기에도 이 채권의 강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2014년에도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부터 이어진 채권의 강세,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는 이 채권의 강세가 이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계 경제가 난 더 안 좋아질 거야,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여 선행지수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채권을 우리는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일정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드렸듯이 이 초과 지준율,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행보가 결국 달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초과 지준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달러가 어김없이 이렇게 강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흐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초과 지준율의 상승은 결국 이 달러 약세로 귀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또 뒤에서 다른 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초과 지준율의 상승은 또 다른 자산의 신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계속 이어서 쭉쭉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과 지준율과 아래 이 미국 10년물을 들고 왔고요. 초과 지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은 이 반등하면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고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최근 2017년도도 똑같고요. 그리고 최근 다시금 이어지는 초과 지준율의 상승.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 쭉 이어져서 움직여준다면 채권 금리도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만약 초과 지준율이 지속 확대되어 10년물이 아까 본 차트처럼 더더욱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기준금리의 이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동결 추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플레가 상승하고 시장의 확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다시금 기준금리를 소폭 올리는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끝으로 깍시 정리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주요국들의 자산 변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경기가 나쁠 때 연준도 그랬고 돈을 풀었고요. 그래서 경기가 무한정 나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만 이 서서히 돈을 풀면 돈의 효과는 나타나는 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경기가 확장 국면이면
위험자산의 강세, 반대로 지금 경기가 나는 고점인 것 같고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 이렇게 본다면 안전자산이 이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빠뜨린 이야기,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또 이와 다르게 첫 번째로는 이 누구나 아는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 인플레 방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 내 이 금은은 일부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과 지준율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 압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속되게 된다면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때는 오히려 채권이 이 안전자산이 아닌 이 위험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이 유동성 환경이 갑작스럽게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위험선호 현상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심은 유동성 환경이 나빠질 때 시작되지 않을까 적각시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말을 하면서도 뭔가 이 조심스럽게 자꾸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확신을 느끼시기보다는 직접 공부하셔서 반드시 본인만의 확신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 본인의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가 되었을 때 이게 흔들려서 이렇게 변동성을 띠더라도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